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16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그 광복절 때문에 우리가 쉴 때 그 광복절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나름대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아침에 끝난 그 미국 시장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오른 거를 전부 반납하고도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그 중국에 대한 이제 우려, 거기에다가 그 피치가 미국 은행주에 대한 신용강 등 경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우를 비롯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가 1.02% 하락했고 나스닥도 1.14%, S&P 500은 1.16%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도 코스피는 출발부터 마이너스 0.8% 이상 이렇게 하락한 2550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뭐 계속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고 또 지수는 그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3거래일을 연속해서 굉장히 그 떨어지는 칼처럼 날카로운 그런 하락을 오늘까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직전에 지난 7월에 2515 하고 이제 또 다투게 생겼어요. 별로 좋은 모습 아니죠.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장이 끝날 무렵에 매도에서 매수로 돌면서 궁극적으로 매수는 못했지만 거의 중립 지역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외국인들이 그동안 점찍어 놨던 대형주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괜찮은 것들을 마지막에 좀 싼 가격에 좀 사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594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3,293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2,525.64포인트 월요일보다 1.76% 더 하락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0.8%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 뭐 하자마자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를 보였었고 끝에 오후에 들면서 이제 기관이 조금씩 그 매수폭을 늘려가면서 그나마 더 크게 떨어질 걸 좀 막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1,609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19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58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78.29포인트, 지난 월요일보다 무려 2.59%나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코스피가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참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번 7월의 저점, 이제 지금 이렇게 다시 떨어졌으니까 7월의 저점 2,515를 이제 지키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에 발생하면 의외의 하락폭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순간에 있다. 뭐 오늘 많이 빠져서 내일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뭐 내일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추가적인 흐름을 말씀드린 거고, 코스닥은 60일 이동평균이 이탈하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난 5월에 저점이 806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7월에 이게 좀 올라왔고, 7월에 855, 65, 그 사이로 이렇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하는 추세선이 이렇게 밑에, 그어졌는데, 하방 추세선이. 이게 추가적 하락을 하면 이거를 뚫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조금, 하락폭이 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중요 지점에 와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336원 90전에 끝나서
월요일보다 6원이 또 올라갔습니다. 더 재미난 거는 위안화 대비해서도 우리가 뭐 강세를 확보하지 못했네요. 이거 완전히 동네 북이 돼 버렸어요. 거의 이제 태국 바투화랑 돌게 생겼습니다.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들이 325억을 샀어요. 마지막에 샀습니다. 마지막 종가에. 그 다음에 그 SK 하이닉스도 306억을 샀고, 삼성바이오 44억, 포스코 홀딩스도 외국인들이 244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18억, 네이버 51억, 포스코 퓨처엠 13억, 기아 71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삼성전자를 964억이나 팔았고, LG 에너지솔루션 60억 샀고, SK 하이닉스는 10억 분이 안 샀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다 팔았고, 네이버 61억, 포스코 퓨처엠 70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거는 네이버하고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포스코 DX 뭐 이렇게 보면 외국인은 에코프로비엠은 483억을 순매도했고 반면에 에코프로는 372억을 샀습니다. 순매수했어요. LNF는 93억을 팔았고 포스코 DX는 6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오늘 2차전지 관련 다 샀어요. 에코프로비엠 643억을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는 171억을 순매수했고 LNF는 63억을 순매수했고 포스코 DX는 3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뭐 JIP도 하락폭이 크니까 외국인이 133억을 순매수했네요. 오늘 이제 그 특이한 섹터는 뭐 특이한 섹터가 뭐 얘기해나마나 초전도체 이외에는 없습니다. 초전도체 이외에는. 그래서 그 여러분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연구진이 LK92 관련된 그 논문을 수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좀 힘을 입은 것 같은데 저는 뭐 이쪽에 그 이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1차원 BCS 이론으로 통해서 이런 초전도 현상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그래서 초전도 임계 온도 위에서는 오믹 금속의 특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상온 및 대기압 조건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완전 뻥 아니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저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뭐 관련주들이 오늘 막 상한가가 뭐 덕성, 인지 디스플레이, 뭐 덕성,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뭐 모비스, 선암 뭐 이런 거 다 상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갈 때까지 가봐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 원칙상 매도 시그널 나오면 그때 다 팔면 되고 추가로 사는 거는 뭐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홀로 이렇게 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때 굉장히 급속하게 떨어진다는 게 이제 과거의 예였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끌고 갈지.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 초전도체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일부 반도체 중에서 전체는 아니고 후공정, 전공정, 장비, 소재 이런 거 관련된 몇 개들이 이제 오늘 올랐어요.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게 이제 삼성이 ASML 그 지분 일부를 매각해 갖고 그러면 이제 한 3조 원 정도 돈을 만든다는데 이거를 이제 반도체 투자 비용으로 쓰겠다. 그건 이제 제가 기사 보내드렸죠. 그래서 평택, 뭐 미국 테일러에 있는 그 공장에 이제 투입한다. 그리고 또 애플이 AI 그 개발에 참여한다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많이 얘기하는 HBM 그 쪽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한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여기가 HBM 반도체 점유율이 90%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주목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전체는 아니고 해당되는 몇 개 그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이고 그 밖에는 뭐 움직인 종목들이 전부 개별적인 이슈로 좀 움직였어요. STX 중공업도 그렇고 뭐 그렇게.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이게 이제 그동안 시장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이렇게 흐르고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흐르고 있다. 조심할 건 조심하자. 그런데 오늘 이제 비교적 가랑비가 아니라 좀 폭우처럼 조금 이제 오늘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인데 또 오늘 강하게 일으키니까 내일 이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시장의 추세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점이 있습니다. 시장 좀 보면 뭐 그렇지 않아도 그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실적 시즌 끝나고 시장에 뭐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 예, 그랬는데 어제 오전에 이제 그 중국의 7월의 실물 지표가 발표됐죠. 오전 11시 좀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 보내드렸습니다만 그게 진짜 초라하게 짝이 없어요. 이게 생각한 것보다 너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산업 생산은 3.7%, 이것도 시장 컨센서스는 4.5% 정도였고, 실직률, 이제, 실업률이죠. 5.3%, 이것도 뭐 5.3%. 근데 더 재미난 건 청년 실업은 아예 발표도 안 했어요. 뭐 수치가 끔찍한지 아예 발표도 안 했고, 소매 판매도 2.5%, 이것도 이제 4.8% 정도 시장에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 중국은 주식시장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식거래 인지세 이제 감면도 발표했고, 어제 이제 뒤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벽개원, 한자로 이렇게 쓰지만 이제 비의 위한, 그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죠. 얘네들 그 디폴트 위기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중국에 확산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 이제 또 7일 그 레포 금리를 1.8%로, 0.1%포인트 내렸고, 1년 만기 그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고 얘기하는 MLF, 이게 이제 사실 금리인데, 기준금리인데, 이거는 이제 2.5%로, 이것도 0.15%포인트를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급하니까 막 이렇게 내놨는데, 아직까지는 대규모의 부양책에는 중국 정부가 좀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중국 우려에다가 신용평가사 피치가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그 JP 모건을 비롯한 대형 은행들에 대한 신용 등급 강등을 또 언급하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피치의 또 두 번째 이제 경고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시장이 좋을 턱이 없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좋을 턱이 없었고, 우리 시장은 오늘 더 놀래서 더 빠졌고, 뭐 그런 겁니다. 결국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이제 그동안 그 얘기 안 하고 사실 덮어두었던 이제 상당히 근본적이고 매크로적인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걸 갖고 시장이 고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시장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정의 특징이 뭐냐면, 뭐 이렇게 이슈, 악재가 뻥 터져갖고 그거 맞고 벌렁 떨어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무슨 하한가 막 갑자기 막 보통 이제 가치 주라고 평가받던 것들이 이제 하한가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조금씩 이렇게 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주저앉는 게 침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해 온 거에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럴 때는 이 시장의 심각성을 잘 못 느껴요. 이게 조금씩 가라앉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그 시장에서 느꼈던 관성 때문에, 상승의 관성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밀렸다가 반등하고 이게 이제 계속 거듭되잖아요. 그러면 밀리는 거는 별로 생각 안 나고 반등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사이에 이제 반등만 생각하게 되고 모든 생각을 이제 반등의 방향에다가 맞추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조금씩 주저앉는 시장이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일 또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강한 반등을 보일 거고, 또 영국이 인플레이션이 뭐 지금 막 외신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6.8%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물론 이제 코어 지수는 6.9%예요. 그러니까 역시 코어는 안 빠져요. 영국도. 그게 이제 문제죠. 그렇지만 하여튼 헤드라인은 좀 빠졌으니까 뭐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유럽이 조금 정신 차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오르고, 그러면 우리 시장 또 내일 다시 또 반등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반등이 그렇게 중요하게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그런 이제 뭐 단기적인 표면에 흐르는 이런 재료에 의한 게 아니라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바라는 그 바람의 방향하고 시장의 방향은 항상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시장을 뭐 몇 번 경험하시고 투자 경험 많으신 분들이거나 또 요새 이제 미리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금을 유지해 가신 그런 분들은 이쯤 되면 이제 이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좋다. 이제 빠지니까 그럼 이제 사야 될 거 아니야. 뭐 시장이 영원히 빠지겠나? 그렇죠. 영원히 빠진 시장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하실 건데, 이 매수도 매도처럼 매매 원칙을 꼭 따르셔야 돼요. 매수는 매매 원칙 안 따르고 매도는 매매 원칙 따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종목도 매매 원칙상의 매도 시그널이면 이건 장사가 없다, 예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이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럼 뭐 개별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죠. 개별 종목은 이게 댓글로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매매 원칙상 아닌 거는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돌아서서 우리가 매수해도 된다고 느끼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실 필요가 없어요. 야, 외국인들이 샀어. 그러니까 우리 사자. 외국인들하고 우리하고는 매매 방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뭐 기관 움직임, 기관은 뭐 더 외국인보다 더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가 지난달에 얼마 샀어요? 뉴스 기사에 나오지만, 오늘부터 소급해서, 2달 사이에 외국인들은 4조를 팔았어요. 기관은 4조 7천을 팔았어요. 그리고 개인만 8조 5천을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급이 되게 안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매수를 결정 지을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럼 내가 굉장히 좋다고 보는 그런 대상 종목들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나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일 2평의 슬로프가 살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우상향. 그리고 5일 이동평균이 1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고 일봉이 5일 2평 위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분할 매수의 첫 발을 고려해 본다, 이런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런 형태가 구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자금을 가지고 사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야지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는 떨어지는 불안하면, 이건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린 거잖아요. 현금 보유 비중 확보하십시오. 기회 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 포착에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떨어지는 거는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그 중요한 그 매수 시점을 찾는데 신경을 더 많이 쓰시면 이런 거는 금방 지나가죠. 또 이것도 지나가면, 그때 진짜 기가 막히게 샀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떨어질 때 그걸 잘해서 사놓고 올라갈 때 쫓아다니지 말고, 그때 잘 지니고 가다가 매도 시그널 보여주면 그때 정리해서 이익 실현하고, 이런 거의 반복이에요. 이걸 잘하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등이라도 좋으니까 내일은 좀 튀어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시황 정리 끝내겠습니다. 저는 내일 장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